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한 거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 이해하시는 거예요. 갑과 을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고요. 요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근거 법률은 당연히 민법이 될 겁니다. 민법을 뭐라고도 얘기한다고요? 실체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을 명의로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소유권에서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테고 등기부만 놓고 본다면 이 갑은 불이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무슨 법인가요? 부동산 등기법이고 이 부동산 등기법을 절차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라서 절차법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을에게는 을은 어떻습니까?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 등기만 놓고 본다면 이 을은 이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를 이렇게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칸은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이라서 네, 이거는 일단 무시하고 이 두 번째 거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라 하면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그렇죠.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러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했죠. 이 공동신청이 원칙인 이유는요, 이 을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거짓의 등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진정한 등기가 등기부에 공시가 되는 것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 공동신청은 무엇 때문에 공동신청이 이루어진다고요? 등기의 진정성,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거, 이게 뭐라고요? 공동신청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되셨나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요,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절차법상, 등기법상 등기 의무자라 하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이때의 이익 불이익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OX, X.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네? 공동신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신청주의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신청주의. 신청주의 뭐라고요? 임의신청. 예외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신청 의무가 나타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임의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임의신청도 원칙이 뭐라고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공동신청은 금방 뭐라고 얘기했죠?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시키기 위한 절차. 그게 뭐라고요? 공동신청.
공동신청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신청은 누구와 누구가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한다고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이유는요, 등기의 진정성 확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독 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처음부터 없다면 공동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다면 또는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면 구태여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이 두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단독 신청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걸 수십 개를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암기하신 다음에 뽑아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암기하신 다음에 다시요. 공동 신청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이 공동 신청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처음부터 없다면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등기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면 구태여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제부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권리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표제부 등기는 무조건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어요. 따라서 권리를 상실하여 이런 문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단독 신청. 또 하나 상속 등기. 이 상속의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소유권자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럼 이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을 당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피는 한자 피는 당했다라는 수동의 뜻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상속을 당한 사람. 그러면 피상속인은 이미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포괄이라는 얘기는 전부다라는 뜻이고요. 승자는 이을승자입니다. 계자도 이을계자예요. 그래서 전부다 이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상속인에게. 상속인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자식. 그렇죠.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상속. 비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비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 즉 자식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을은 갑 사망 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맞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될 겁니다. 우리 입법 몇 조입니까? 187조.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니까 등기를 일단 먼저 갖춰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맞습니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돌아가셨죠. 하지만 등기부에 이름이 남아있죠. 돌아가시는 건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우리는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등기부만 놓고 본다면 갑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따라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살아계십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신청. 그렇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속 등기.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독 신청이에요. 상속 등기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안 보내줘요. 저 등기소 잠깐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까요? 안 보내줘요.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독 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됐다면 구태여 갑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에서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을의 등기법에서 저기 그려놨는데 등기 의무자. 그렇죠?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상실할 테고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등기 의무자. 을은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을은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대금을 지불했다면 당연히 갑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를 신청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을은 등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요 놈이 돈만 받고 이걸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엌으로 뛰어가서 칼 들고 나와서 쫓아가야 됩니까? 그럼 안 되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뭐에 대한 소송 제기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수증 주겠죠? 돈 줬다는 증거서를 제출하겠죠? 등기소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을 승소 판결을 내줄 테고요. 이 판결이 확정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서 한 장 이렇게 줄 거예요. 이때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이제 갑의 신청이 없어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 판결에 의해서 등기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응용해 보죠. 법원에서 준 이 판결서는 주문과 이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1교시 때 설명드렸죠. 이 주문의 끝문장 갖고 판결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주문의 끝문장은 이 경우에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이 될 겁니다. 이행 판결.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판결에 의해서 확보가 된 겁니다. 일반 국민보다는 국가가 또는 국가공무원이 좀 더 공정하다고 봐요. 이게 그 국가기관 중에서도 가장 공정한 국가기관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사법부입니다. 법원. 법원이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등기의 진정성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 진정성 확보됐으니까 단독 공동 맞아요. 단독 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대위 신청입니다. 그 중에서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뭐냐면 채권자가 요거만 보고 할 겁니다. 채권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채무자가 나와야 되겠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 신청할 때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아까 포괄 승계의 대표 주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입니다. 따라서 이 포괄 승계 요 문구 대신 상속이라는 문구를 써도 돼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대표 주자는 상속인이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대리 공부하셨죠? 개념은 하셨을 겁니다. 대리는 무슨 뜻이에요? 이 리자는 이겁니다. 리자가. 대자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같은 뜻입니다. 대신 리는 무슨 뜻일까요? 법률행위라는 뜻이에요. 대신 법률행위 하는 거. 이게 대리제도예요. 대신 법률행위 하는 거. 대리. 어렵지 않죠?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요 세 개는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입니다. 여기서 제3자는 뭐냐면 요 갑과 을을 뭐라고 부릅니까? 매매계약의 당사자 이렇게 부릅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이때 얘를 일방 당사자, 얘를 이방 당사자, 당사자를 제외한 자를 제3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3자라는 문구는요. 왜 2가 안 나오냐? 1, 2가 안 나오냐? 여기 나와 있어요. 당사자는 둘로 나눠집니다. 일방 당사자, 이방 당사자. 따라서 1, 2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숫자 뭐가 나와야 돼요? 제3. 그래서 당사자를 제외한 자를 제3자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볼게요. 이건 너무 어려워서 나중으로 돌리고요. 요거는 민법에서 공부를 충실히 한 다음에 하는 것이고 요것만 보겠습니다. 이건 민법에서 안 하는 거니까 요것만 보겠습니다. 아,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워버렸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소유권자예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직 등기를 갖추기 전 단계예요.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매매계약만 체결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갑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비상속인 이렇게 부를 겁니다. 비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속 이렇게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포괄해서 승계가 될 때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네? 다시요. 비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해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죠.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누가 이행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등기소에 갈 때는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즉,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평. 원래는 누구였어요? 갑. 이 의무를 누가 대신하는 겁니까? 평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등기 관리자는 을.
이때 이 등기 신청은 상속인이 등기 신청하는 것이죠. 또는 포괄 승계인이 등기 신청하는 것이죠. 이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보신 거는 이런 모습 그림이 아니라 갑이 사망하게 되면 비상속인. 비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죠.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상속.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겠죠. 이 등기를 누구랑 누가 가야 됩니까? 아직 병은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등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망했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 신청. 또는 상속 등기 신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과 저쪽의 차이점 느끼십니까? 저 좀 못 느끼세요? 이쪽은 이렇게 가는 건데 돌아가셨으니까 단독 신청. 이쪽은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기가 되니까 공동 신청. 어려우세요? 네,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아직 하면 안 되는데 네, 괜히 했다는. 네, 나중에 또 볼 거예요. 나중에. 이쪽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쪽은 포괄 승계 등기 신청. 인이 빠지죠. 상속 등기 신청. 인이 빠지죠. 여기는 인이 있는 것이고. 네. 아직 이해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네. 아직 백지 상태니까. 책을 보겠습니다. 183쪽 책을 보겠습니다. 신청주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민법상의 사적 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신청주의. 맞습니까? 즉 임의 신청이 신청주의라고 했죠. 두 번째 촉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촉탁. 이거 좀 보겠습니다. 신청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이를 신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권력의 주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이때 신청이란 용어를 씁니다. 신청. 등기를 요구한다면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이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때는 대등하죠. 국가기관 대등하죠. 이때는 위촉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위촉하고 부탁한다. 촉탁. 등기를 요구한다면 등기를 촉탁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쪽과 저쪽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쪽은 상하관계입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하관계예요. 그렇죠? 이쪽은요. 공권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등한 관계입니다. 수평관계, 수직관계, 수평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등기소라고 한다면 등기를 뭐 한다고요? 신청한다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요. 이게 등기소라고 한다면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신청은 수직관계, 촉탁은
수평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행정법의 용어예요. 행정법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신청에 관한 등기법의 규정은 촉탁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하나 더. 이 등기 촉탁의 경우에는 등기의 진정성이 어떻습니까? 훼손될 염려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왜요? 국가가 거짓의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촉탁의 경우에는 공동 촉탁이 원칙일까요? 단독 촉탁이 원칙이 될까요? 단독 촉탁이 원칙이 돼버립니다.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이죠.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됐다 평가합니다. 촉탁의 경우에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 촉탁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게 쭉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렵겠지만 나중은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네. 그러면 책을 보겠습니다. 183쪽에 신청주의 원칙, 당사자 신청. 여기서 당사자 신청은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의 촉탁, 공권력의 객체인, 잘못 얘기했네.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할 때는 어떤 용어를 쓴다고요? 촉탁. 촉탁은 단독 촉탁이 원칙입니다. 단독 촉탁이 원칙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원칙은 신청주의라고 했죠. 촉탁도 결국은 신청과 같은 뜻이에요. 다만 신청인이 국민이 아니라 국가기관일 뿐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예외이기 때문에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법률의 근거 규정 있는 경우 이게 출제가 몇 번 된 적이 있어요. 예외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근거 법률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의 명령과 직권에 의한 등기는 예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우측을 보시면 등기 신청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좀 보겠습니다. 민법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등기법 하려니 여러분들도 힘들죠? 안 힘드세요? 재밌다고 체면 거시라고 했죠? 네. 지금 그 대답하신 분은 100% 붙으실 겁니다. 100%가 아니라 한 150%. 네. 계속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전부 다 이 그림에서 시작해요. 등기법은 186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우리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민법 몇 조인가요? 186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대부분 이 그림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 따라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요 행위가 유효해야지만 등기관은 등기를 해주겠죠. 맞습니까? 이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해야지만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요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등기 신청인은 갑과 을이죠. 이 갑과 을에게 첫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등기 신청인 갑과 을이 진짜 의사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진의.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107조, 108조, 109조, 110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의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즉 정상적인 의사표시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증거 자료가 남겨져 있어야 돼요. 즉,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됩니다. 일정한 방식을 구비한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즉,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겠죠.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증거 자료로서.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이 신청 행위는 유효한 것이고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 겁니다. 이때 이 능력은 여러분이 아시는 능력 한 번씩 얘기해 보시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의사 능력, 또 행위 능력, 권리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은 민법에서 세 가지입니다. 권리 능력, 두 번째 의사 능력, 세 번째 행위 능력. 이렇게 우리 민법에서 이 능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권리 능력은 뭡니까? 원래 정확한 표현은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권리, 의무, 능력.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권리 위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거를 생략하고 권리,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뭐가 위주가 되겠습니까? 의무가 위주가 돼요.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 민법에서는 의무, 능력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원래 말은 권리, 의무,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권리, 의무, 능력은 뭘 의미할까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게 권리, 의무, 능력, 권리 능력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우리 민법은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권리 능력자 사람입니다. 요거는 특별히 대접을 해야 돼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우리 지금 등기 신청 보고 있죠? 그렇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법 인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사람의 격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뜻이 뭐냐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인격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격이. 결국은 누가 등기신청 적격이 있다고요? 사람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 능력을 등기신청 적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신청 적격. 이자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까? 있겠죠.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요? 사람은. 되셨나요? 사람은. 외국은 어떨까요? 외국은. 왜? 해외 토픽을 보시면, 어르신 돌아가실 때 이렇게 유언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내가 키우는 예삐와 해피에게 다 물려준다. 예삐는 강아지, 해피는 고양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걔네는 전 재산을 갖는 겁니다. 선진국은. 사람이 아니어도 부동산 가질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만 가질 수 있다고요? 사람만.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등기신청 적격. 또는 등기명이 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의사능력. 무슨 뜻입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예전에 법률 행위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물론. 했는데. 법률 행위는 법률이 관여할 필요가 있는 인간의 행위를 법률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이 관여할 필요가 있는 인간의 행위. 모든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마이크 들고 있죠?
여기 법률이 관여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숨 쉬고 있어요. 법률이 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에 다 법률이 관여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의 행위 중에서 법률이 관여할 필요가 있는 행위는 뭐겠습니까? 법률적으로 중요한 행위. 그것만 법률이 관여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법률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 이게 법률적으로 중요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니까 법률 행위고 법률이 관여할 겁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권리 변동은 뭡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죠. 권리의 변동, 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있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것이 법률적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있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것이 바로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관여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 너무 기니까 생략합니다. 결국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 행위가 바로 법률행위예요. 의사표시가 있는 행위,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 중에서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요 의사, 뜻과 생각을 뜻을 결정하고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에 대한 뜻과 생각이 있겠습니까? 권리변동과 관련된 뜻과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권리변동과 관련된 뜻과 생각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네? 권리가 뭔지 의무가 뭔지 뜻을 결정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의사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일까요? 의사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가 뭔지 의무가 뭔지 뜻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의사 능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권리 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게 의사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민법은 의사 능력이 있는 자는 누구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누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는 자는 누가 있을까요? 네?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이 있는데요. 네. 미친놈. 네. 미친놈. 또 누가 있을까요? 술 먹은 놈. 술 먹은 놈. 법률 용어로 명정자 이렇게 부릅니다. 명정자. 또 하나는 어린 놈. 어린 놈. 여기서 어리다는 얘기는 4살, 5살 밑에.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들. 그래, 걔네를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권리가 뭔지 의무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돈 안 내고 그냥 가져와서 먹어도 감옥에 안 갑니다. 권리가 뭔지 의무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이런 자들을 의사 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 그 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는 자는 뭡니까? 권리가 뭔지 의무가 뭔지를 판단할 능력. 이게 의사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행위 능력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법률 행위 능력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법률 행위 능력은 뭡니까? 법률 행위가 의사표시가 있는 행위가 법률 행위라고 그랬죠. 따라서 법률 행위 능력은 결국은요.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능력을 뭐라고요? 의사 능력. 이것과 관련된 능력이 뭐라고요? 행위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게 출제됩니다. 누구만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고요? 사람. 일단 이것만 기억해 놓으십니다. 사람만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지만 원칙은 사람만이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태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 사람이 아니에요.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태아가 사람이 되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전부 노출되었을 때부터 사람이에요. 즉 머리부터 나와서 발까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사람입니다. 따라서 태아는 등기시청 적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더. 얘는 어떨까요? 등기시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아니, 써놨죠? 써놨죠? 등기시청 적격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뭐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185쪽 개념 위주로 보셨고요. 186쪽 네,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186쪽에 3번을 보시면 등기신청의 당사자 이미 보셨죠? 공동신청주의 보셨죠?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뭐라고요? 공동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 되는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 확보. 기억나십니까?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등기 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공동신청주의. 그 다음에 단독신청의 특례 이렇게 나와 있죠? 단독신청은 언제 한다고요? 등기 의무자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요. 등기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된 경우. 거기 단독신청 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아까 이미 보셨습니다. 등기 진정성이 이미 판결서 갖고 확보가 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대위 등기 신청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빠져 있네요. 그 다음에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보겠습니다. 이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